안녕하세요. 부동산 해결사 솔문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제가 영등포 역세권 도심복합사업장에 대해서 잘못된 정보를 전달을 했더라고요. 17개나 되는 구역을 한 번에 취합을 좀 하다 보니까 이 정보가 정확하지 못했던 점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해당 구역이 최근에 복합지구 지정이 완료됐다라는 고시가 떠서 조금 더 자세하게 이 해당 구역만 따로 분석을 좀 해보겠습니다. 일단 이 도심 복합 사업이라는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는 게 일반적인 조합 사업으로 진행되는 재개발 혹은 뭐 모아타운 같은 사업과 완전히 결이 다른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재개발이라는 그 같은 타이틀에 들어있기는 하지만 진행되는 방식이나 근거하고 있는 법령 또 사업의 시행자 뭐 이런 부분들에 큰 차이가 있거든요. 일단 근거법이 도정법을 근거로 한 재개발 혹은 이제 모아타운 같은 경우는 소규모 주택 정비 관리 지역이죠. 여기는 빈집 및 소규모 특별법, 빈소법이라고 하는데 이 빈소법에 근거한 모아타운과는 또 다른 사업이에요. 그래서 공공주택 특별법을 이 근거 법령으로 하고 있는데 이 법의 명칭에서 우리가 알 수 있다시피 공공주택이거든요. 공공이 메인이 되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일종의 우리가 신도시 개발을 할 때 그린벨트로 묶여 있었던 땅을 국가에서 전부 다 수용을 하고 이 수용에 대한 보상금을 지불하게 되잖아요. 그것과 굉장히 유사한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보상금 대신에 이 보상을 현물 보상으로 해주는 형태가 바로 이 도심 복합 사업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여태까지는 이 사업 시행자가 공공으로 제한이 되어 있었죠. 그래서 LH나 SH 같은 공공 시행사가 이 사업의 시행자 역할을 맡아서 사업을 진행하고 했었는데 이게 이제 민간자가 붙었죠. 그래서 우리가 강남권에서 많이 기대하고 있는 게 이 민간 도심 복합인데 이 민간에서는 이 시행자의 역할을 누가 담당을 해주느냐? 신탁사가 담당을 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나라에 존재하는 부동산 신탁사 중에서 이 시행 여력이 있고 시행의 경험이 많은 신탁사는 제가 알기로 한 3군데 정도밖에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한자신이라던가 한토신 여기다가 하나 추가되면 이제 코람코 정도 이 시행사들이 이 신탁사들이 사실 시행을 정비사업 시행을 상당히 많이 한 이력이 있는 그런 신탁사들이죠. 그래서 이 신탁사들이 껴서 민간이 붙어서 진행을 하더라도 동일하게 수용 및 보상이라는 절차를 통해서 우선 수익권을 교부한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거든요. 우선 수익권. 우리가 이제 재개발이나 모아타운을 통해서 분양을 받게 되는 이 권리를 입주권이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그래서 조합원 입주권이라고 표시를 하면서 물론 이제 사업 방식에 따라서 최근에는 많은 거래 제한이 들어가기는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신통이나 공공재개발로 지구 지정이 되게 되면 토지거래 허가 같은 형태로 이 입주권의 거래를 제한하게 되고 또 뭐 관처 이후의 입주권에 대해서는 거래를 제한해서 아주 극소수의 뭐 5년 이상 거주, 10년 이상 보유 이런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이상에는 매도를 못하게 하는 거래 제한은 존재는 하지만 도심복합사업은 여기서 한술 더 뜨죠. 그래서 아주 강력한 거래 제한을 두고 있는 대신에 그 반대급부로 무지막지한 인센티브 용적률이 가능한 사업이 바로 이 도심복합 사업이다. 왜냐하면 공익성이라는 이 타이틀이 있기 때문이죠. 공공주택 특별법으로 진행을 하기 때문에 이 공익성을 엄청나게 확보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민간 분양 자체를 안 하고 전부 다 공공 분양하겠다. 이 공공 분양을 하더라도 이 속에는 완전한 분양 형태도 들어가 있겠지만 물론 이 안에다가 자꾸 이상한 형태의 분양 형태를 껴넣게 되죠. 그래서 이 분양 형태 중에서 뭐 토지 임대부 분양이라던가 아니면 뭐 수익을 이제 공유하는 지분 형태의 분양이라던가 이런 형태의 분양을 이 속에 많이 끼워 넣을 수밖에 없는 상태다. 왜냐하면 이렇게 인센티브를 무지막지하게 주려면 공익성이 확보돼야 되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이런 장단점이 있는 사업이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저는 완전히 부정적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민간 사업에 비해서는 뺏어가는 것도 많고 또 지어놨을 때의 완전한 소유권이 확보가 되지 않는 그런 분양 형태가 많이 섞여 있다라는 그런 단점은 있겠지만 기존 조합원 입장에서는 진행이 안 되던 사업을 되게 해주는 것만으로도 상당히 큰 이익이 될 수밖에 없고요. 또 좋은 입지에서 진행하는 이런 도심복합 사업들이 끝까지 빠른 속도로만 가주게 된다면 절대 나쁠 건 없습니다. 그리고 요새 신축 아파트를 우리가 굉장히 선호하는 이유가 대단지이면서 신축으로 들어가게 됐을 때는 커뮤니티가 굉장히 활성화가 쉬워지죠. 그래서 오늘 살펴볼 이 영등포 역세권 도심복합 사업지도 이번에 나온 이제 도심복합 안 그걸 보면 3,300세대 규모입니다. 어마어마한 대단지죠. 그래서 이 3,300세대로 지으려면 당연히 용적률 인센티브를 많이 받아야 됐는데 무려 490%라는 인센티브를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준주거 지역으로 종상향을 하더라도 거의 이제 목 끝까지 차
살아있는 인센티브를 모두 다 적용받을 수 있게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된 바에는 제가 봤을 때 이 서울시의 마인드도 굉장히 중요하지 않았나. 서울시에서는 계속해서 민간 주도의 사업들을 강조는 하고 있지만 어찌됐든 이런 속도, 사업성 개선하고 속도를 높여주는 전략을 쓰고 있다 보니까 민간이든 공공이든 이미 지구 지정된 데를 끝까지 빨리 완성시켜서 입주까지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지 않느냐라고 생각이 들고, 또 최근 들어서는 입주 물량에도 신경을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영등포구 최근에 나온 보도 자료를 보면 영등포구가 상업 비율에 대해서 완화하는 조치를 펼쳤다. 이게 뭔 얘기냐면 상업 비율에 대한 의무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상업 지역에서 지어지는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20%가량을, 연면적이 20%는 상당히 큰 거예요. 20%를 의무적으로 상업 용도로, 그러니까 이제 오피스텔도 섞으면 안 돼요. 이 상업 용도에는. 그래서 상업 업무 용도로 20%를 써야 됐지만 이걸 절반으로 깎아줬고요. 또 준주거 지역 같은 경우에는 10%의 의무가 있었지만 이건 역시 제로로 바꿔줬습니다. 사실 이제 대규모 단지라고 하더라도 1층 상가가 쓸 수 있는 그 업종 자체가 정말 많이 소멸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상가를 짓지 않는 이런 상태에서는 차라리 주택을 더 늘리는 게 전반적인 이 사회 분위기, 그리고 주택 공급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이런 상황에는 더 맞아떨어지는 전략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오늘 살펴볼 영등포 역세권 역시도 준주거 지역으로 종상향이 되는 그런 지역인 만큼 이 0%라고 하는 거 굉장히 큰 이익일 수밖에 없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보도자료를 보면 무려 48층 규모로 지어지게 됩니다. 3,366세대의 초고층, 48층에 3,300세대면요 랜드마크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랜드마크라고 했을 땐 지어놨을 때의 이 아파트 가격 역시도 굉장히 높게, 그러니까 지금 신길 일대의 뉴타운, 신길 뉴타운의 대장격인 STU 이런 단지들의 8사짜리 거래가가 이제 20억을 돌파해 가는 그런 모양새거든요. 왜냐면 노량진이라던가 흑석 같은 지역들이 이제 30억 클럽에 가입을 했고, 이제 도림이라던가 이런 그 바로 밑에 급인 지역들은 당연히 역세권 대단지면 20억대는 넘어갈 수밖에 없겠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영등포역 초역세권의 3,000세대 거기다가 48층 규모면 당연히 그 이상을 바라봐도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1차 역세권 안에 대부분의 구역이 다 포함됐기 때문에 준주거 지역의 480%라는 굉장히 높은 인센티브를 받을 수밖에 없었고, 또 이제 최근에 우리가 관심 가져야 되는 게 준주거뿐만 아니라 준공업 지역 역시도 인센티브를 무려 400%까지, 원래는 250이라고 하는 건 2종 일반 주거 지역의 용적률이거든요. 근데 2종에다가 나머지 150%를 찾아 먹으려면 업무, 상업 이런 용도로 섞어 써야 됐어요. 이걸 이제 아주 간단하게 풀어줬었던 게 나머지 임대주택 지으면 허락해 줄게 했었는데 누가 짓겠냐고요. 그러니까 이제 400%까지 전부 다 주택 형태로 분양분으로 찾아 먹어라 라고 준공업 지역 역시도 풀어줬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도심복합 사업을 진행하게 됐을 때 이제 나오게 되는 그 많은 조합원 분양분을 제외한 나머지 물량들이 분양 혹은 임대로 전부 다 끌고 가게 될 텐데, 이게 약간의 이제 재개발과의 차이점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도심복합 사업은 어떤 식으로 이 분양을 처리할 거냐에 대해서 미리부터 21년도에 사업이 처음 발표됐을 때부터 이런 얘기를 해왔거든요. 민간 분양은 안 하겠다 이거예요. 민간 분양을 하게 되면 분상제를 피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노량진에서 분양할 이제 앞으로 예정 물량 있죠? 일반 분양분들. 제가 봤을 때는 거의 방배동급 분양가는 나올 것 같아요. 혹은 그 이상 될 수도 있고요. 시차가 있다 보니까. 그런데 이제 분상제가 적용되는 공공주택으로 전부 다 분양을 하게 되면 당연히 그 가격이 싸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런 이제 원칙이 있거든요.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여기 보면 분양가격 산정 방식에서 분양가격 어떻게 정하냐 이거예요. 기본형 건축비에다가 건축비에 대한 가산비용, 택지비 이런 부분들만 포함하다 보니까 뭐가 빠졌냐? 시행사의 이익이 빠졌어요. 시행사라고 했을 때 일반적인 재개발 사업들은 이 조합이 시행사고요. 지금 이런 민간 도심복합 사업자들 같은 경우는 LH나 SH 같은 공공에서 시행을 담당하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 이익 부분은 아주 작은 이익만 가져가게 되고, 나머지들은 전부 다 분양가 상한제를 걸어가지고 원가만 보전해주고 나머지 부분들은 많이 낮추는 그런 형태의 분양가를 설정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가격적인 샘플링을 한번 해봤더니 일반적으로 민간 형태로 하는 것보다는 약간 줄어들 수밖에 없겠더라고요. 조합원 수는 추정치기는 하지만 1000명이 약간 안 되는 규모입니다. 한 930여 명 정도로 계산이 되는데, 이 930에서 한 900명대 후반 정도 되는 조합원 분들께서 두 채를 가져갈 수가 없는 구조거든요. 공공주택특별법이 아직까지는 이제 끝까지 간 사업장이 없다 보니까 뭐 1+1으로 해줄지 말지는 아직은 모르겠지만 그 원칙 자체는 한 채만
우선수익권을 받아가게 돼 있어요. 그렇다 보면 이런 단독 가지신 분들 입장에서는 적어도 대형 평수라도 가져가셔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대형 평수 위주로 해가지고 이 단독 조합원 숫자만큼 어느 정도 뽑아내고요. 나머지는 그래도 59 아니면 84 사이즈 정도, 요 정도로 해가지고 조합원 분들 한 채씩 다 가져간다라고 감안을 했을 때 이제 일반 분양분과 임대 세대가 나오게 될 거란 말이에요. 2종 일반 주거 지역을 2단계 이상 종상향해서 준주거 지역으로 만드는 사업이니만큼 여기에 해당하는 일반적인 재개발의 임대 비율로 따졌으면 늘어나는 용적률의 절반을 임대를 뽑아야 됩니다. 하지만 이제 여기는 분양 형태로 70%를 가져가겠다고 했는데 이게 이제 공공분양이란 말이죠. 그래서 인근 시세 대비해서 한 70에서 80% 정도, 요 정도만 잡아놓는다라고 했을 때도 한 4천대 이상은 넘어갈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제 가격 상승이라던가 이런 부분 감안했을 때 그냥 일반 분양가 수준 5천 정도 잡아놓으면 조합원들에게 할 수 있는 이 사업 시행 마진을 최대한 같이 먹을 수 있게 해줄 유일한 방법이 뭐냐? 바로 조합원 분양가, 조합원에 대한 우선수익권 그 가격을 많이 낮춰주는 거겠죠. 그래서 조합원들은 일반적인 재개발보다 더 낮은 그 가격으로 가져간다라고 감안을 하더라도 이제 비례율로 따지면 130%대 후반대니까 상당히 준수한 사업성 계산은 되지만 제가 봤을 때 이 임대와 분양 거기다가 또 뭐가 곁들일 수가 있냐면 토지 임대부 이런 거 자꾸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미 시범 아파트, 시민 아파트 50년 전에 썼었던 전략을 다시 끌고 와가지고 이상한 분양 형태를 만들어낸단 말이죠. 거기다가 또 뭘 섞겠냐고 하냐면 지분 공유 형태거든요. 이익 공유. 이익 공유 해가지고 남는 양도 차익 중에 일부를 공공에서 회수해 가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중과세 형태가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이런 형태를 통해서 최초의 분양가를 더 낮추겠다. 그거를 이제 70%가량을 넣겠다라고 했다 보니까 지금 상태에서는 이 정확한 사업 구조가 나오기 전까지는 이런 사업 수지는 짜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자, 하지만 490%라는 정말 무지막지한 인센티브를 넣은 만큼 진행만 된다면 조합원 입장에서는 절대로 나쁠 게 없는 사업이다. 물론 이제 민간 사업의 이 수익 구조와는 약간 차이가 있어요. 민간 사업 같은 경우는 이런 신통기획 같은 사업장이 대부분인데 신통기획은 토지거래 허가가 묶이긴 하지만 조합인가가 나면 이걸 해제해주기로 법 개정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해제 이후부터는 관처 전까지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는 사업이다 보니까 옵션이 많아지는데 도심복합은 이 거래가 굉장히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원래는 도심복합 사업은 아예 거래를 못하게 거래 제한을 걸어놨었는데 한 차례는 거래를 할 수 있게 해줬단 말이죠. 그런데 그 한 차례에 대한 요건이 너무 까다롭다는 게 문제예요. 어느 정도까지 까다롭냐면 이제 한 차례가 지분으로 가지고 계셨던 분이 있어요. 지분으로 2분의 1, 2분의 1을 소유하고 계셨던 분이 한 분에게 이거를 매각을 해가지고 한 분이 소유를 하게 됐어요. 자, 그러면 요것조차가 한 차례 거래로 본다라고 하는 그런 판례가 나왔더라고요. 그러니까 지분이 거래가 돼서 이 지분을 통해서 다음 매수인에게 이걸 넘기게 됐을 때 이 우선수익권이 승계가 되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정말 까다롭죠. 그리고 또 이걸 사는 매수인 같은 경우는 무주택을 유지해야 되는 그런 요건이 또 있고요. 물론 이제 무주택은 약간은 이제 루즈하게 봐주긴 하더라고요. 근데 또 이제 신통이라던가 이미 토호제가 걸린 사업장들 토호제 피할 수 있는 전략이 뭐 주택임대사업자를 등록한다거나 경매 취득한다거나 이런 방법을 통해서 피해 나갈 수 있는데 도심복합 사업은 아예 불가능합니다. 주택 심지어 경매 취득을 하더라도 현금 청산 대상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보유 기간 동안에는 꽉 묶여야 된다. 한 차례라도 승계로 취득을 한 경우에는 나는 다시는 팔 수 없다라고 하는 걸 인지하고 들어가야 되고 그렇다 보니까 이제 단계가 좀 빨리 나간 사업장들의 실제 거래되는 금액이 많이 튀기는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영등포 도심복합이라던가 그 바로 밑에 있는 신길 2구역 도심복합 같은 사업장들 그러니까 이런 사업장들이 조금씩 본궤도로 넘어가고 있다 보니까 무주택이시라면 이런 사업장이라도 잡아놓는 게 제가 봤을 땐 이득이다. 가장 최악 중에 최악 포지션을 저는 최근 들어서 어떻게 보냐면 무주택 유지하는 걸 봅니다. 지금 전반적인 거시 상황으로 봤을 때 현금 녹는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현금 중에서도 원화는 더 빠르게 녹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무주택 유지해가지고 나중에 청약 노리겠다? 이거는 이제 꿈 깨시는 게 좋겠고요. 아까 전에 살펴본 것처럼 이런 도심 복합을 통해서 나오는 공공 분양 가격은 싸 보이잖아요. 하지만 토지 임대부, 뭐 이익 공유형 이런 식으로 분양 받아봤자 뭐 하겠냐고요. 이거는 내 자산 증식에는 전혀 도움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이런 무주택 유지에서 청약 기다리는 거 가장 최악 중에 최악 선택이고요. 계속해서 인센티브 높여주고 있고 속도 빠르게 해가지고 공급 활성화 시키겠다고 하다 보니까 절대로 이거 무주택 유지하면 안 된다. 물건을 잡아놓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미리 청약이 당첨되는 효과를 노릴 수 있는 게 바로 이런 조합원이 될 예정 물량들을 사놓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러 차례 설명드렸었던 이 영등포 도림 일대
자, 여기도 토어제 전혀 구애받지 않고 살 수 있는 물건이 있다니까요. 그게 바로 이제 신길 16-1구역 같은 예정구역이에요. 여기가 이제 작년 말부터 신통기획으로 턴을 해가지고 동의서를 걷고 있다 보니까 이런 구역들이 제가 봤을 때는 가장 베스트 오브 베스트 선택지가 될 수밖에 없다. 입지 좋잖아요. 입지 좋고 대단지 구성될 수 있는 대지 사이즈에다가 바로 앞에 도림사거리 신안산선 여기 신설 앞두고 있단 말이에요. 개통 앞두고 있는 역세권 대단지에 동의서까지 이미 30%대 넘게 거치고 있는 이런 구역들에다가 물건을 2억대 3억대 투자로 잡아둔다면 제가 봤을 때 무주택 유지하고 현금 보유하면서 청약 기다린다? 말도 안 되는 최악 중의 최악 선택지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도심복합 사업장마저도 본궤도로 들어가고 있는 사업장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오히려 신도시만 우리가 이제 분양 기다린다라고 했을 때 가장 많은 물량이 나오는 게 신도시란 말이죠. 도심복합 사업 2021년도에 나왔는데 이것마저 본궤도 들어가는데 신도시 발표된 게 2019년도란 말이죠. 그러면 오히려 신도시가 더 늦어버려요. 지어지고 있는 물량이 손에 꼽아요. 나머지들은 아직 땅 분양도 못한 상태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포지션만큼은 제가 극구 말리고 싶고 예정지 물량이라도 잡아서 거래 제한 없이 들어가서 민간 형태로 갈 수 있다면 최고의 선택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예정 물량 2억대 3억대 투자로 꼭 잡아두시기를 바라겠고요. 전문적인 분석과 도움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셔서 제가 준비한 가장 좋은 물건 빠르게 취득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부동산 해결사 솔문이었습니다.